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아니하기로써 이루는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지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미로는 언어도 나는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을 생사무님과 천지부모농고 법률을 본원이요 제불조사 범부중생을 성품으로는 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정계하여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선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세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조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양급으로 혹은 생어해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없이 우리 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잊지 아니하기로써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지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가 힘든 만생 공부를 살고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이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상도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셨나니라. 8.15 해방 후 건국론을 지으사 건국에 관한 소감을 밝히시기를 8.15 이후 여러 대표 선언도 들었고 그 지도 방식도 보았으며 인심의 변천 상태도 대개 관찰한 나머지 어느 때는 혹 기뻐도 하고 어느 때는 혹 근심도 하며 어느 때는 혹 이렇게 하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연나게 되므로 그 자연이 발로되는 생각 일면을 간단히 기술하여 이름을 건국론이라 하노니 그 요지는 정신으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반,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니라. 건국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첫째는 마음의 단결이니 무엇이나 합하면 강하고 나누면 약하며 합하면 흥하고 나누면 망하는 것이 있지라. 만년 대업을 경영하는 건국에 있어서 먼저 이 근본되는 마음 단결이 없고야
어찌 완전하고 강력한 나라를 감히 세울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건국은 단결로서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써 이룩되며 명랑은 각자 가슴속에 갈마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얻게 되나니 그 장벽이란 각자의 주위에 편착하고 중도견을 받지 아니하여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각자의 명예와 아상에 사로잡혀 저편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불같은 정권 야욕에 끌려 대의 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시기와 투쟁을 일으켜 간교한 수단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이르 본말을 알지 못하고 한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지방성과 파별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남의 작은 허물을 적발하고 사사 혐의와 묵은 원한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사심과 이욕이 앞에 서고 독립에 대한 정신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모든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이 자연이 될 것이나 만일 마음속에 장벽이 남아있게 되면 아무리 단결을 부주짖어도 사실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지니 그러므로 건국공사는 먼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나니라. 이상은 정산정사법원 부분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원하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원하옵니다. 성지수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반갑습니다. 오늘 소성리 평화기도에 함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 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해서 하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오늘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울중경찰서나 경북경찰청, 기동대 여러분들 얼굴을 다 기억할 것 같네요. 이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행동은 서로 각자 다를 수가 있지만 생명과 평화를 추구하고 염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함께 열고 있고요. 또 종교인으로서 평화를 염원하고 또 그 평화를 지키는 데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또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한 소명이라고 생각되고 오늘 소성리에 또 그동안 소성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소성리에서 함께 평화운동을 해오신
원불교 강혜윤 교님께서 오늘 기도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잠시 후면 이제 소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시간으로 성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주이신 소태환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선으로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악으로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선으로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복을 지으면서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고, 악으로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이런 자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참 저들이 우리 소성리에서 지금 정말 세상의 가장 패권주의자인 이 미국을 상대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나약한 주민들과 우리 종교인들을 향해서 태학질을 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 정말 분노를 넘어서 인간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얘기를 좀 다른 데로 돌려서, 여기 경찰들이 정말 많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 경찰들에 대한 우리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 경찰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헌병과 순사라는 이름으로 칼을 차고 우리 민중들을 짓밟으면서 36년 동안 지배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역사 속에서 다 잊혀지고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천황모독이라고 길거리에서 칼을 빼들어서 주민들을 목을 자르든,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런 일이 대낮에도 번듯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나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아쉽게도 우리가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죠. 그러는 사이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항복선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1945년 8월 15일 그날 대한민국에 존재하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날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1945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미국에게. 그러면 1945년 8월 16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제가 일본 놈이라고 표현해도 동의하시겠죠? 일본 놈들이 짐 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8월 16일 날. 그러면 8월 16일 날 면사무소, 군청, 도청, 총독부는 뭐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뭐였을 것 같아요? 누가 그날 업무를 하고 있었을까요? 동사무소의 호적등본은 누가 떼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 부역을 했던 놈들은 다 짐 싸서 도망가기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왔습니까? 미군. 예.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민중들이 나라가 없었잖아요. 정부가 없었어.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물론 있었지만 임시정부에서는 아직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내를 통치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동네마다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소성리 문제는 소성리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을 쓰는 게 다 두려운 용어가 됐지만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 보통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인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국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국민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시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지만 인민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민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뭐 빨리 만든 데도 있고 천천히 만든 데도 있고 차근차근 만든 데도 있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많은 곳에서 예를 들면 초전면에는 초전면 인민위원회, 성주군에는 성주군 인민위원회. 왜? 군수도 없고 경찰서장도 없고 면석이도 없으니까 누가 이 해결을 하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민위원회들이 이제 전국 곳곳에 면마다 군마다 도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던 시절에 이승만이 미국을 업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들이 자기 기반을 확보하는데 공산주의자를 불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조선이 독립되기 전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됐든 사회주의자가 됐든 사회주의자, 또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 뭐 여러가지 아나키즘 다 모두가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대동단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독립이 된 뒤에는 이제 그들이 더 힘을 갖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공산당이죠. 노동당, 보통 남노당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공산당들이 이제 불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인민위원회를 불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민위원회가 불법화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는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인천에다 배를 대놓고 미국 군대가 내려오는데 인천 사람들이 환영을 갔더랍니다. 환영. 우리를 해방시켜줬다고 환영을 갔는데 미국 놈들이 거기다 총질을 했어요. 이런 역사 알고 계세요?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면 제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우리를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조선에다가 남조선이죠. 남쪽 조선이죠. 그러니까 38선을 갈라놓고 38선 이남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하지란 놈을 보냈어. 하지란 놈. 괌에 주둔하고 있던 하지라는 놈을 3스타를 보냈다고요. 여기를. 그런데 그놈이 와서 조선민중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몇몇 촌촌마다 경찰도 있어야 되고 면석이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일제합잡이! 그때 그 8월 15일 이전까지 면사무소에 있던 놈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8월 15일 이전까지 파출소 경찰서에 있던 놈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미국 놈들 입장에서는 점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사상적으로 검증할 시간도 없지만 그래봤자 조선 사람인데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갖다가 놓고 싶지 무슨 사상 검증을 언제 했겠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이전에 근무했던 놈들을 다시 앉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뭐 오래전에 그런 드라마들 보면 종로경찰서 나오죠. 거기 우리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요. 노덕술이라고. 노덕술. 이놈이 일제 때 고등계 형사였어요. 아주 악질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군정에 다시 경찰이 돼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인민위원회가 해결이 안 된 곳이 제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제주 도민들을 다 쓸어버려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가시면 몽골인들이 와서 말 타는데 15,000원 주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평화공원을 가셔야 됩니다. 평화공원을 다 도는데 2시간 걸립니다. 이게 2시간. 정확히 보시면 1950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4.3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쭉 돌아가면서 사진이 다 있고 세계적으로
인종 청소를 했던 역사까지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4.3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있던 몇 년대죠? 7년대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부대를 가장 제주도에서 가까우니까 이 부대를 제주도에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군대 내에, 그때 당시 군대 내에는 좌익도 있고 우익도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가 한나라당 지지하거나, 아니 뭐 지금 무슨 당이죠? 하도 이름을 자꾸 바뀌니까. 자한당, 내가 자한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군대에 있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아니 저기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내가 자한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지금?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 군대 내에 많은 조직의 좌익들이 있었어요. 아주 쫙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그런 그 좌익들이 점점 이 남한에서 불법화가 되니까 이제 은밀하게 그 좌익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수 순천에서 파견되는 그 군대에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파견될 수 없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군대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사관들이 중심이 돼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덕유산, 이런 넓게 이 산맥을 타고 고립되는 과정에 빨치산이 있는 겁니다. 이 빨치산을 1956년 이 무렵까지 계속해서 소탕작전을 했는데 군대가 부족하니까 전투경찰을 만듭니다. 남한 정부가. 전투경찰을 만들어서 그 빨치산들, 빨갱이들을 이제 소탕하는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경찰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 이게 산에서 있던 빨치산들이 밤에 내려옵니다. 낮에는 경찰력으로 마구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수가 적으니까 경찰을 이겨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밤에 이들은 야습을 하고 주간에는 경찰들이 소탕작전을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계속해서 불을 질러가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저녁이면 빨치산차나 낮에는 경찰차나, 그러니까 너네 집에 빨치산에 부역한 사람 있지 하고 잡아다 죽이면 그 다음날 저녁에는 너네 집에 경찰 있지 해서 죽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야말로 빨치산을 소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도 학살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일제경찰, 미군정화의 경찰, 그리고 독재정권화의 경찰,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경찰이, 이 경찰의 계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젊은이들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은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합니다. 누가 명령을 할까요? 지휘자들이. 그들은 늘 자기가 처음 경찰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듣고 명령을 받았던 그 체계 그대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되도록 이게 바뀌지 않아서 일본 순사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맞습니까? 네. 오늘 서북 청년단이 집회 시위를 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은 집회 시위를 보장하라는 법률이에요. 막으라는 법률이 아니에요. 경찰들은 잘못 알고 있는데 집회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 법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데모도 해봤고, 일본에 가서 수상관제 앞에서도 데모를 해봤고, 미국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유럽 경찰이나 미국 경찰들, 일본 경찰들은 우리보다도, 이런 경찰들보다도 훨씬 무거운 중장비를 메고 다닙니다. 항상 총을 메고, 그들은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참 순박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순박한 경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총을 쏘지 않으니까. 미국 경찰은
프랑스 경찰은 즉시 총에다 손부터 얹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5kg가 넘는 그런 중장비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원천 범죄, 명박산성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불법이니까.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지금 오늘은 왜 방패 안 가져오셨어요? 저런 폭력 집단에게는 방패를 가져와야 돼요. 방패, 투구 쓰고. 이런 연약한 할머니들 앞에서는 방패 쓰고 투구 썼잖아요. 4월 26일 날은. 예? 그런 장비는 그럴 때 써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경찰들이 바로 그런 빨갱이 잡던 그런 1950년대에 누구를 이용했냐?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서북청년단. 저 서북청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젊은이들 아세요? 이 서북청년단이 북한에서 온갖 폐악질을 하면서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그야말로 아주 폐륜 집단이에요. 폐륜 집단. 이런 것을 뼈저하게 뒤에다가 서북청년단이라고 붙이는 것은, 제가 교도소를 한 30년 동안 다녔는데 교도소에 지존파 있었습니다. 지존파.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존파가 다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막가파가 나온 겁니다. 막가파. 왜? 범죄를 모방하느라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단체 구성을 하는 수견은 최고 사형에 해당됩니다. 서북청년단이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나는 범죄자요.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들이 이 거리를 할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공이라는 이름만 딱 걸면 경찰이 다 비호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생겼어요? 1950년대, 50년 이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저들이 우리 민중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뾰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새롭게 나려면 경찰 스스로가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런 지휘관들에게 그런 과거의 그런 관행을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민주경찰이에요. 똑바로 좀 하시고. 그리고 저들은 아직 듣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왜 우리 동네 와서 참 민망해서 말하기 그렇지만 오줌 싸고 그런 폐악질을 하냐고요. 원래 그 씨앗이 그렇게 폐악질을 하는 놈들이라고요. 그래야 받은 거야 그게.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제가 처음 법문했죠. 대종사님께서 악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가 죄를 지으면서 악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거라고. 우리 학생들은 정말 자기 헌신을 해가면서 농화를 왔는데 그거 복 받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닌 것,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는데 물론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소송이라고 생각해요. 소송리가 미국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전쟁을 향해서 싸우고 있고 저런 폐악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진적인 정신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경찰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젊은 대학생들도 그러고 우리가 똑바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저런 짓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름이라고요. 정말 범죄자, 나는 지존파요, 나는 막가파요 하고 쓰고 다니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무식하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들도 같이 집에 가면은 아버지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기 가족들 중요하다고 하겠죠. 제가 유영철이가 있는 교도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닙니다. 그런 사람도요, 그런 살인자들도 자기 가족을 위했어요. 자기 가족을. 인간이 얼마나 뭘 역사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악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그리고 우리 현실을. 이 소송리는 여러 경찰들이 다 들으세요. 이 소송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이 갈림길에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동네 어르신 그냥 할머니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 제가 얘기 좀 길게 해도 어차피 아직 집회도 시작 안 했어요. 전태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배운 게 얼마나 있어요. 집안이 좋아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청계에서 먼지 옷 만드는 데서 엄청난 먼지를 마시면서 하루 잔업까지 해서 18시간 이상씩 막 그렇게 일을 때 빠지게 해도 손에 지는 거 없이 다 그렇게 노동을 착취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노동자도 사람이다 하고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수억 명 중에 한 명 날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지금 그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노동의 가치가 중요하다. 지금은 최저시급 얼마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가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의 노동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노동을 통해서 이 모든 문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분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천사가 아니냐고요? 그분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런 선지적인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소송리가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이런 분들이 부처님이고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고 이런 분들이 천사라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보여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우리가 다 바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이 평화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생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넓혀져서 이제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은 아 그때 그랬구나. 전태일 역사가 불신했을 때 우리나라 99%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개죽음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역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성리가 바로 그 현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화 기도회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오셨고 천주교도 오시고 천도교도 오시고 많이 오셨습니다. 순차적으로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듯이 우리 젊은 경찰들도 역사의식을 좀 바르게 세우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위에서 지휘관이 지시를 내리면 얼굴은 앞으로 대밀고 뒤쪽에서 가는 청년단들 이렇게 발로 좀 맞고 이런 식으로 양심이 있다면 좀 이렇게 발도 좀 가리고 맞고 이렇게 좀 해요. 그래야 내 양심에 지금 부끄럽지 않고 결국에는 이 경찰 생활하고 복무기간 끝나면 다시 일반 시민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나중에 또 여기 와가지고 할머니들한테 그때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사죄하고 이런 일이 없이 지금 양심 있게 행동을 하고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신교 기도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이 잘 못 따라 하시니까 또 개신교 신자분들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기도회에 함께 하실 분들 앞쪽으로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저기 같이 이 자세를 옆에 손으로 갖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현장이 한가로운 그런 마음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인사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창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왔고요. 찍어보겠습니다. 예. 속한 단체는 예수살기라는 개신교 기독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멤버로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먼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짧은 노래인데 간단해서 부르기 좋은데 오소서 평화의 인근, 오소서 정의의 인근, 오소서 생명의 인근 이런 노래인데 오소서 평화의 인근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가서 불러드릴게요. 오소서 평화의 인근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어떻게 하시는 직원이다. 네, 팀님 지금 transaction 요거 보고 있는 게 다입니다. 네, 요게 다입니다. 쓰었습니다. 지금 약간 비스듬해서 경사진대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얼굴만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데 제가 아직 제가 지금 외국에 있어서 아직 대본 주신 걸 안 읽었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오셨습니다 하고 뭐 그것을 잡는다라고 시작을 하고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이제 질문하는 걸 진행을 했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만 다시 의자 떼고 뭐 마칩니다라고만 정리를 하면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차별하는 어차피 사이즈를 5개 잡아서 맞추면은 뭐 실제 그리고 제가 그전에 오셨을 때 그때만서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높이가 차이가 나는 걸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라 레벨 문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카메라 보고 대답하는 걸로 해주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질문은 공통 질문은 어차피 사회자가 원샷으로 가서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는 각자 돌아가시 각자 이제 후보별로 공통 질문 같은 경우는 후보별로 뭐 원샷이니까 뭐 아이레벨 이런 거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후보별 토론에서도 사이즈가 맞는 것인가 없는 것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그러니까 그 의자가 저희가 친구들 앉는 의자랑 똑같은 게 8개가 있거든요. 예. 안 맞아서 저희가 뭐 렌탈 업체도 지금 뭐 여러 군데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좋지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병아리가 잘 계셨다 그래. 병아리가 그래 내 지금 성주 와 있다 성주. 어? 성주 와 있다고. 좀 이따 전화할까? 나만 쓰면 되지. 내가 투입한 건데. 팀장으로서 아이템 선생에 우리가 있었다. 앞으로 아이템 선생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 예, 멀리 나오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 좋아 많아. 저는 키큰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모여놔서 너 봐. 화장실 쪽에도 보고. 그거 인물 잘나는 사람들 들어봐라. 화장실 쪽. 못 따라 우리 나오면 미국까지 산가면 사이가 할까요? 그거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당대. 어제 막 이래만 어제도 바꾸니까. 이당은 아니고 일방은 다 미국까지 왜 한국에서 왜 사노? 미국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금은 전부 다 포함해서 미국 가고 다 그들은 다 유학 보내놓고 그럼 왜 미국 가?
지금 총원한테 대놓고 없는 것도 못 갖다. 예, 저 앞에가 2층 저 앞하던 그러니까. 저 안에 아파트는 저 안에 있고. 저한테 못 들어가. 말씀 줘. 말씀 먹어. 말씀 내보내. 말씀. 이 현수막 저렇게 옆에 넣어도 돼? 제대로 막 찍히는 거야. 예. 가자, 차가 어디로 와요? 차가 그 이동 차량이 오기로 했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맞아. 그게 좋네. 와닿지 않은 언어들로 서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 와서 국민분들을 손을 맞잡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싸움 문제가 삶의 문제구나, 평화의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평화를 토론농할 때는 단순히 농사일을 돕는 것을 넘어서 이곳 성주에서 함께 평화를 공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맞잡아야 될 손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사드 문제를 안보 문제 때문에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국가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이곳 성주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땅과 몇십 년 동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주민들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가의 평화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지금 우리들의 평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평화, 여기 땅에서 수십 년간 함께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20명씩 4개 마을에 80명 정도가 성주와 김천마을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배우고 있는데요. 농산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 포도 한 송이가 자두 한 알이 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가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땅의 결실이 필요한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농사를 할 수 있는 평화, 이 땅에서 농사를 이어가고, 그리고 농민들의 삶들이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여기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성주를 지켜내고 우리들의 평화를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연대하고, 그리고 농활 이후에도 사드의 문제에 계속 고민하고 함께하면서 성주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부탁했는데 정확하게 5분을 하네. 세상에. 저렇게 시간 잘 지키는 발언자 처음 봤어요. 아까 오전에 여기 국방부 차관이 다녀갔습니다. 뭐 높은 사람이 다녀가는 게 안 온 것보다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좀 저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그 어떤 이제 분쟁 현장에서 소위 국책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높은 놈들이 한 명씩 다녀가면서 자기들 그 절차적 알리바이를 쌓거든요. 우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송별사 반대 활동할 때 뭐 그 책임자분들 우리 마을에 가서 주민들 수백 번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명박 이새끼 청계천 개발할 때 뭐 그 업자들 뭐 몇 번 만났다, 막 이렇게 막 구라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시감이 떠올라서 국방부 차관이 다녀간 게 과연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상황실에서 그 뭐 오프 더 레코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만남의 스케치 정도를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 좀 이따 좀 연락을 해 주셔서 국방부 차관이 와서 무슨 노가리를 깠는지 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동료 목사님 계신데요. 그 성남에 소셨어요. 열린교회의 서덕석 목사님. 이분이 시인이세요. 시인. 그래서 시를 하나 낭송하실 건데요. 시 제목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라가 백두에게. 이분 그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기울이시면 전달이 잘 될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그 상황실에서 한 분 요 그 시낭송 끝나면 국방부 차관 다녀간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낭송 하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어릴 때 말을 못해서요. 농활에서 말을 못하고 못 들었는데 열심히 시를 낭송하고 그 다음에 설조를 하면서 입이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통일지를 썼는데 통일지를 다른 사람처럼 과격하게 안 쓰고 아주 서정적으로 썼어요. 제목은 한라가 백두에게, 백두는 한라에게. 산나물이나 캐 먹자고 한다. 등달래 꽃이나 따 먹자고 한다. 샘물 흐르는 철도망 일랑 걷어내고 서로의 가슴을 겨누던 총일랑 내 던지고 내 풀밭에서 자란 노루와 내 허리에서 흉 조랑말이 함께 어울려 뛰놀게 하자 한다. 그들이 한반도 구석구석을 밟고 지나가 해란 새들도
모조리 북으로 남으로 나라 서로의 품에 안기게 하자 한다. 서로의 가슴에다가 습기를 쓰게 하자 한다. 너는 내게 흘러 넘치는 천지물을 퍼다주고 나는 내게 유채꽃을 한나름 꺾어다 주마 한다. 백두가 한라에게 한라는 백두에게 지엄이 내 사랑이라 한다. 지아비 내 사랑이라 한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어디 그냥 시 따온 건 줄 알았더니 좌적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서 목사님이 농하신데 구어로 이렇게 이 정도 발음하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절대 이제 이 수화 못 쓰기예요. 일이 굳을까봐 이 구어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안 되니까 다들 그냥 수화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서 목사님은 그걸 이겨냈어요. 수화 안 하고 끝까지 구어로. 그래갖고 이렇게 발음이 뭐 거의 그냥 차이 없잖아요. 저 같은 동료 목사님. 맞습니다. 상황실 준비되셨나요? 밑에 다 내려가셨는데? 아, 그래요? 네. 예. 저희 밑에 계시네. 아니 근데 이거 해야지. 네. 소개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유선철입니다. 네. 아까 전에 서주석 차관님과의 그 대화 내용을 저와 그 성주 상황실장 박수규 상황실장이 함께 그 기자님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 했던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관님께서 전날 이 성주 골프장을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 관계를 위해서 현장 방문을 먼저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다녀가셨는데 오늘 이제 주민하고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참 그 섭섭한 마음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땅에 오시면 주민들부터 만나고 또 이렇게 마을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또 4월 26일 날 그런 큰 아픔을 겪었던 데 대해서 위로도 하시고 그리고 골프장으로 가시는 게 도리였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적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쨌든 그 차관님의 이제 그래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주민들이나 우리 대책위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관님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 소승리 주민들과 더불어서 오늘이 시작이고 또 김천, 성주와 따로 면담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환영하고 더욱 이해와 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한다는데 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은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당시의 폭력적인 상황, 또 레이더 가동, 헬기 소음, 발전기 소음 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 이 소승리 주민들의 고통을 전달을 했습니다. 차관께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공사가 강행된 게 대해서 아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 중단이 시급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았고 한마디 설명도 없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현 상황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둘째는 한미 간 합의부터 기습 반입까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또 조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합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서 국내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습 반입된 사드를 가져가는데 매우치 다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하로 직접 올라가요. 맞아요. 저 사람한테는 기자증 안 보여달라고. 그 사람은. 촬영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건 되고 올라가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사람 계속 찍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가 있습니다. 저분은 그럼 우리도 찍을 권리 있잖아요. 저희가 오기 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오기 전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 신의 한 수라고 방송이에요. 뭐 기자증이 필요해요. 기자증이 뭔지 아세요? 기자증이 뭔지 아세요? 기자증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출입허가증은 있어도 기자증이란 건 따로 없는 거예요. 알고 얘기하세요, 제발. 기자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자증이 그냥 신분증 같은 거고 여기 마을에 가는 출입증이 따로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왜 기자증을 얘기하냐고요. 여기 기자증이라는 건 내가 신의 한 수라고 방송하는 거는 취재를 충분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명함을 안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 다 명함 있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성리 마을 들어갈 때 무슨 출입증 갖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왜 못 올라가는지 하는지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싸운다니까. 저기도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희가 저기 내려오시는 거 진짜 많을 겁니다. 내려오시는 것도 많을 거고 저기도 내려오시는 것도 많을 거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예. 올라가시면 할게요. 저희 내려오신 것도 많고 올라가신 것도 많고 이렇게 공허감이 이렇게 각자 위치에서 이제 그러니까 각자 위치를 지켜달라 이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내려오게 하지 말자. 그분하고 뭐 내려오시기라. 걔는 여기 있으면 12건이 돼요. 12건이 돼요. 이걸 가까이 있으면 제가
제발 치고다 아까 막 오냐. 이거 수동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왜 그래? 사람 돈 벌고 살아야지. 아니 안 되는 거 시키고 그러다가 돈이 없어. 너무 좋고. 많은 사람은 예, 청소축 들모였습니다. 예. 예. 네. 예. 예.